안녕하세요, 풀비예요. 혹시 빵 만들면서 각 과정이 왜 필요한지 궁금했던 적 있으세요? 빵을 취미로 만들기 때문에 잘 만드는 것보다 만드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왕 만드는 거 빵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빵을 굽는 과정과 각 단계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빵을 굽는 과정을 대충 알고 있으면 어떤 빵이든 만들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빵을 구웠던 과정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빵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만들고 싶은 빵의 밀가루 총량을 한 번에 섞은 다음 발효까지 마치는 방법인 직접 반죽법 또는 스트레이트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스트레이트법은 만드는 과정이 단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집에서 빵을 간편하게 구울 때 많이 사용해요. 빵에 따라서 만드는 과정에 살짝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계량, 반죽 믹싱, 1차 발효, 분할 둥글리기, 벤치타임 성형, 2차 발효, 굽기, 식히기로 볼 수 있어요. 저는 계량을 하기 전에 습관처럼 하는 한 가지 단계가 더 있는데 실내 온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집에서 빵을 만들 때 발효에 크게 영향을 주는 세 가지는 빵 반죽의 주 원료인 밀가루와 물의 온도, 그리고 실내 온도예요. 저는 밀가루 온도보다는 물과 발효를 하는 장소의 온도를 조절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발효하는 장소의 온도는 나중에 맞춰도 되지만 물의 온도는 계량을 할 때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미리 보고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시원한 물을, 너무 낮을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해요. 그리고 보통은 발효하는 장소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요. 그 발효하는 장소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계량은 말 그대로 반죽에 들어갈 재료의 무게를 재는 단계인데요.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계량 스푼보다는 더 정확한 계량을 위해 저울을 사용해서 무게를 재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재료를 믹싱볼에 넣고 다 섞기는 하지만 빵을 만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한 그릇에 계량을 하는 것보다 설거지가 생겨도 재료를 각각 다른 그릇에 계량하는 걸 추천해요. 계량이 쉬운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딱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한 그릇에 계량을 하다가 잘못 계량을 하면 재료를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료가 아까워서 그냥 만들면 빵이 맛없게 구워질 수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종종 미리 계량하지 않고 한 번에 계량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강력분을 제외한 다른 재료들은 가벼운 그릇을 사용해서 따로 계량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어요. 저는 계량할 때 가벼운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고 버터같이 기름기가 있는 재료를 계량할 때만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지 않아요. 계량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믹싱 단계예요. 믹싱은 재료를 치대고 반죽을 하는 단계인데요. 믹싱할 때는 버터나 기름 같은 유지 외의 재료를 먼저 반죽하고 글루텐이 형성되고 난 후에 반죽에 넣어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유지류를 섞기 전에 반죽에 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 믹싱이 끝나면 반죽의 표면이 매끄럽도록 동그랗게 뭉쳐서 발효 용기에 넣고 발효를 식혀줘요. 반죽을 둥글게 뭉치면 반죽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반죽 표면이 탱탱해지고 반죽이 깔끔하기 때문에 발효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둥글게 뭉치지 않고 그대로 발효를 해도 발효 상태를 눈으로 잘 알아볼 수 있다면 완성도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발효가 된 다음에 귀엽게 부풀어 오른 반죽을 보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동그랗게 만들어줘요. 발효를 시작할 때 항상 이런 덮개나 랩으로 반죽을 덮어주잖아요. 그 이유는 발효를 할 때는 반죽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집에서 발효할 때는 습도를 맞추기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반죽이 더 잘 말라요. 반죽 표면이 말라서 딱딱해지고 갈라지면 반죽이 잘 팽창하지도 않고 빵이 완성된 후에도 마른 부분이 딱딱하게 남아있어요.
다음은 발효입니다. 처음 빵을 만들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실패도 많이 한 단계였던 것 같아요. 홈베이킹 할 때 발효 실패를 줄이는 법은 온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작은 밀폐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봄이나 여름에는 실온의 온도가 좋지만 빵 발효 하나 하려고 집 전체 온도를 맞추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실온의 온도가 괜찮을 때는 실온에 두고 발효를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오븐 안이나 전자레인지처럼 제가 온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밀폐 공간에서 발효를 해요. 그렇게 하면 발효실처럼 집에서 빵을 발효할 때도 온도가 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발효하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물의 온도를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빵이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발효가 끝나면 반죽을 크기에 맞춰 잘라주는 분할 단계를 진행해요. 반죽을 균일하게 분할하는 이유는 굽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분할을 할 때는 가볍게 손으로 가스를 빼준 다음 반죽 전체 무게를 재주세요. 레시피를 보면 한 개당 몇 그램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로 반죽하면 거의 그럴 일이 없는데 손반죽을 하다 보면 반죽이 손이나 작업대에 달라붙어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레시피에 정해진 무게대로 나누다 보면 모자르거나 남는 반죽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죽의 전체 무게를 재고 원하는 개수로 나눠주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반죽에 손실이 많지 않은 이상 레시피만 정확하다면 레시피에 나와 있는 한 개당 무게랑 비슷하게 분할이 될 거고 굽는 시간을 따로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분할을 할 때는 손으로 잡아 찢기보다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힘있게 누르면서 잘라주는 것이 좋아요. 반죽이 찢기면 가스가 과도하게 빠져나가고 자른 단면에 글루텐 조직이 무너져 모양이 나빠지거든요. 항상 분할한 다음에 반죽을 동그랗게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둥글리기 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반죽 둥글리기란 반죽의 표면을 팽팽하게 해서 공 모양처럼 다듬는 거예요. 이렇게 반죽을 둥글리게 되면 글루텐 조직에 적당한 자극을 줘서 반죽의 힘이 강해지면 가스를 잘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성형할 때 표면이 매끈해지면서 빵이 바삭하고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둥글리기 할 때는 혹시 분할하다가 나온 작은 조각들이 있으면 안쪽으로 넣고 감싸준 다음 매끄럽고 깨끗한 쪽이 겉면이 될 수 있도록 둥글려 주세요. 그 부분이 빵의 겉면이 될 거예요. 또 다른 포인트는 둥글리기 끝에 이 이음매를 잘 봉해주는 건데 느슨한 반죽 표면을 탱탱하게 만들려고 둥글리기를 한 건데 잘 여미지 않으면 둥글린 반죽이 다시 느슨해지고 반죽에 힘이 빠지면서 가스 보유력이 나빠져요. 반죽 둥글리기가 끝나면 10분에서 20분 반죽이 쉬는 시간을 줄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벤치 타임인데 반죽을 쉬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둥글린 반죽을 작업대, 벤치 위에 올리고 그대로 둔다고 해서 벤치 타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둥글리기 후 반죽을 쉬게 하는 이유는 바로 성형을 해버리면 둥글리기 할 때 생긴 탄력이 너무 강해서 원하는 대로 반죽을 늘리거나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반죽이 충분히 느슨해지지 않으면 밀대 같은 걸로 반죽을 밀어도 강한 탄력 때문에 바로 수축해버려요. 벤치타임 중에도 이스트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탄산가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타임도 발효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뜻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 건데 발효했던 온도와 비슷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반죽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반죽의 온도가 확 떨어질 수 있는데 스테인레스나 대리석으로 된 작업대에 그냥 반죽을 올리게 되면 그 저온을 유지하는 성질 때문에 반죽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갈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식탁 위에서 빵을 만드는데 식탁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매트 위에서 벤치 타임을 그냥 갖지만 작업대가 너무 차갑다면 나무 도마 위에 얹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벤치타임 동안에 글루텐 조직이 반죽의 팽창과 함께 늘어나면서 탄력은 떨어지지만 반죽이 신장성이 좋아지게 돼요.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려요. 이렇게 반죽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모양이 유지되는 정도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 볼 수 있어요. 다음은 가장 재미있는 성형 시간이에요. 빵의 모양을 잡아주는 단계예요. 같은 빵이어도 성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형 방법에 따라 기포의 모양이나 밀도 등이 달라지면서 맛도 달라지고 식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빵을 만드냐에 따라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제 최종 발효인데요. 보통 빵은 2번 발효를 하기 때문에 2차 발효라고 많이 불려요. 최종 발효는 1차 발효 때보다 온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요. 발효와 최종 발효 모두 반죽을 부풀리는 거는 같지만 목적이 약간 달라요. 원래 이스트는 37도 정도에서 탄산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데 실제로 1차 발효는 한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차 발효의 목적은 반죽을 충분히 부풀리는 것과 동시에 숙성을 시켜서 맛이나 향을 더해주는 것인데 이때 높은 온도에서 빨리 부풀리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맛과 향을 위해 천천히 숙성시켜주는 게 좋겠죠. 여유를 가지고 발효를 하기 때문에 가스의 발생량을 억제시키고 반죽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탄력이 있는 상태로 부풀릴 수 있어요. 최종 발효에서는 반죽이 오븐에 들어갔을 때 최대로 부풀 수 있게 가스 발생에 중점을 두고 이스트의 활동을 최대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역시 2차 발효도 저는 1차 발효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베이킹 영상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죠. 오븐을 예열해 주세요. 근데 도대체 오븐을 왜 예열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븐을 예열하는 과정을 요리하기 전에 팬을 뜨겁게 달구는 과정이나 약간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끓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팬을 달구지 않으면 고기가 익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소중한 육즙이 다 빠져나가서 고기가 맛이 없게 구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빵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를 순 있지만 예열하지 않은 오븐에 반죽을 넣으면 그 사이에 반죽의 발효가 계속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수분이 과하게 증발되면서 빵이 딱딱하게 구워져요. 오븐을 예열하는 방법은 오븐 안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레시피에 나와 있는 온도로 설정을 해주세요. 가정용 오븐을 예열을 더 잘하는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븐이 설정 온도까지 맞춰지면 바로 반죽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오븐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반죽을 넣는 거예요. 오븐의 내부 벽면까지 달구어질 시간을 줘서 오븐 문을 열었을 때 온도가 쉽게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가정용 오븐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븐의 문을 열었을 때 온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 팁은 레시피에 나온 설정 온도보다 한 10도 정도 더 높게 예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높게 예열하면 오븐 문을 열었을 때 온도가 떨어져도 원래 예열하고자 했던 온도와 비슷하겠죠. 반죽을 넣고 원래 레시피에 나와 있는 온도로 내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븐에서 나온 빵은 바로 식힌망으로 옮겨주세요. 팬에 남아있는 열 때문에 빵 밑면이 눅눅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 빵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빵을 굽는 과정이 더 즐거워지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빵을 구울 때 알고 계신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쉽게 만들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봐요.